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요원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보안요원도 그렇고 또 노동조합 또 취업준비생들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고 청원에 동참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시사평론가 KBS 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의 진행자 김성환 씨와 뉴스 소다에서 다루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천공항 비정규직 얘기가 나오면 취임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공항 방문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17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첫 현장 방문으로 인천공항을 찾았고요. 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임기 내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제 화답을 하는데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 업무를 포함해서 공항 가족 10,000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아마 그 장면 지금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인천공항을 한때는 민영화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전 정부 때 그런 방안들을 추진했다가 예. 아니 세계 서비스 평가에서 늘 1등하는 이런 공항을 왜 민영화하느냐. 예. 이거는 만약에 민영화한다고 하면 그 회사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있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용 안정까지도 같이 여기서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 지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네.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인천공항공사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직원이 11,500명가량이 돼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포함하면요. 정규직이 단 1,500명입니다. 10,000명이 비정규직이에요. 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비정규직 한 10,000명 가운데 공항 운영과 시설, 시스템, 보안 경비를 담당하는 한 7,640명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전문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각각 이렇게 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갔고요. 네. 공항 안전과 관련된 공항 소방대 한 200명 남짓 있거든요. 공항 소방대는 만약에 비행기에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 중요한 업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통제 인원. 새가 비행기하고 부딪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요원이 한 30명 정도 돼요. 네. 합치면 240명 정도 되는데요. 네. 240명은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보안 검색 요원 1,902명인데요. 네. 보안 검색 요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비행기를 탑승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그 검색단 예, 엑스레이 투시기나 이런 거 보고 있는 직원이나 거기서 또 이렇게 몸색하거나 하는 직원들을 보안 검색 요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원래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는데 이 특수 경비원인 보안 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하면 경비원 신분이 해제가 된다 그래요. 왜요? 이 법상으로 그렇게 또 돼 있다 그럽니다. 법적으로. 네. 예. 근데 국가 보안 시설이잖아요. 인천공항은. 그렇죠. 또 각급 시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공항 시설을 방해하는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정부가 이거 비정규직 숫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 그리고 보안 경비요원도 있거든요. 네네. 보안 경비요원은 공항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베레모 쓰고 알고 선글라스 있습니다. 가끔씩 그 개도 이렇게 총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보안 경비요원이에요. 보안 경비요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침이 경비요원은 나이가 들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정규직화하기 쉽지 않겠군요. 그런 것하고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안 검색요원 같은 경우에는 청원 경찰 신분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일종의 그 불가피한 우회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고용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줄이고 없애고 정규직화하겠다는 건 다들 좋아하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다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고용 안정을 하는 거지만 신규 채용이 좀 줄어들까라는 우려도 좀 들긴 합니다만 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업종에 따라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법적인 부분들이 다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는 난관들이 있군요.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네. 지금 노조가 또 반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가 예. 국민의 기회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취업 준비를 해서 공사에 취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그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검색 요원들은 정규직 전환하니까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여기도 사실 의견이 갈려요. 왜 그렇죠? 2017년 5월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해 줬잖아요. 네. 그 이전에 그 보안 검색 요원이 된 1,100명 정도가 있는데요. 1,100명한테는 서류 전형, 인성 검사, 면접 같은 일종의 적격 심사만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대부분 아마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언 이후에 입사한 800명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 네. 800명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나중에 전환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공채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항공사 측에서 네. 예. 적격 검사 외에 필기 시험과 면접까지 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들어와 있는데 네. 왜 나는 또 다시 공채를 밟아야 하느냐. 이러면서 그쪽에서 또 반발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보안경비직 말씀드렸잖아요. 예. 배려모 착용하고 그리고 이제 총 들고 있는 보안경비직은 인천공항경비라고 하는 자회사 세 곳 중 한 곳으로 네. 한 1,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쪽으로 정규직화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이 보안 검색 요원이 바로 직고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별 차이 없는데 우리도 직고용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스럽네요. 다들 입장은 있고 또 공사 측의 입장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또 여기에 취업준비생들도 가세하고 있다면서요. 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래요.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잖아요. 예. 예. 좋은 일자리라. 예, 그렇죠. 취준생 입장에서는 스펙 쌓고 공채 시험 준비하느라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바로 돼버린다. 이 상대적 박탈감하고 분노를 느낀다 이런 겁니다. 이들을 비정규직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걸 다 하게 되면 네. 정작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갈 회사인데 이 들어갈 만한 신규 채용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자리가 준다는 것도 있고요. 네. 나는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는데 왜 저들은 그렇게 편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 오픈 채팅방에 쓴 글이 또 앱으로 알려져서 논란인데요. 네. 22살의 알바로 검색 요원으로 들어가서 190만 원 벌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만 원 받는다. 이런 거를 글을 썼다고 해서 그걸 또 언론이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하는 이건 바람에. 인천공항 근무한 직원이 맞아요? 글쎄요. 이거 제가 맞다 아니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이 일단 그것을 확인해서 기사를 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게 또 뒤에 말이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공사 측은 뭐라고 합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 검색 요원과 공채로 뽑는 사무직, 토목 건축직은 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 정규직화 때문에 채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년에 140명 정도 뽑았다 그래요. 정규직으로 공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 140명을 뽑는 것하고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것은 아예 경우가 다르고 그리고 보안검색 요원들은 원래 비정규직으로 다 뽑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공채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좀 차근차근하게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핵심에 비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이게 참 매번마다 언론 탓을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부 언론이
논어 갈등, 또 비정규직과 취준생 갈등으로 자꾸 몰아가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 이제 오픈 채팅방 얘기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본질적인 문제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군은 공채로 뽑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취준생이 입사하려고 했던 자리를 이번에 빼앗는 것은 아니잖아요. 논리상으로 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래 뭐 토목 건축직이라든가 사무직 같은 경우만 공채로 뽑았으면 그 인원들이 필요해서 더 추가로 뽑는 것은 공채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는 그럼 거예요. 취준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 쌓고 정규직으로 가겠다고 했던 분들은 별로 그렇죠. 영향을 그 안 인원이 받는 거 줄어들지 아닌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는 좀 상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채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네. 이게 맞아 보여요. 현재로는. 그리고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들, 정규직 직원들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은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여지는 있어요. 제가 볼 예. 때는. 근데 일반직 사원과 별도의 급여 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들은 정규직과가 고용 되지만 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임금 체계는 정규직처럼 갑자기 상승하는, 앞서 그 채팅방에 했던 5천만 원을 급격하게 그거는 상승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자회사로 편입된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보안검색 요원은 평균 한 연봉을 3,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자회사로 편입된 직원들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한 3.7% 임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 3,6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물론 이제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게 그게 부당할 수 있잖아요. 네네. 같은 정규직인데 복리후생은 같이 받는데 연봉에는 이렇게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4,589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인천공항사 직원이. 네. 대졸 초봉보다 지금 보안검색 직원들의 급여가 낮은 거예요. 현격하게. 네. 그리고 정규직 직원 평균 보수가 8,300만 원이 넘어요. 8,4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임금 격차가 크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규직 됐다고 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좀 냉정한 말씀 좀 드리면은 2017년 5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들어온 직원들, 보안검색 직원들 있잖아요. 예. 그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규직화된다는 거 알고 제가 인터넷 사이트 검색해 보니까 정규직 곧 될 겁니다. 인기 좋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런 직원들이 정규직 선언 이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또 그런 과정, 공채 과정을 우리는 차등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되는가?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네. 보안경비 직원이 좀 문제인데요. 이거 한국공항공사도 좀 비슷한 적용을 받는데, 이 경비 직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네. 들면 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정부 방침도 보안경비직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해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에서 좀 배제된 상태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보안경비 직군이 똑같이 우리도 직고용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 정부 방침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 모든 고용은 정규직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순간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나눠지게 됐고, 또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됐었고, 하지만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이다, 무슨 뭐 비대면 산업이다 이래서 아예 고용 자체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게 바람직할 것 같으세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경영 효율화를 얘기하면서 총회 인건비 제도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총회 인건비 내에서 다 돈을 쓰도록 해서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다 직원 숫자가 늘어나면 좀 기존 직원들이 약간 이 급여를 적게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불안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격차에 관한 문제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00만 원이 넘게 벌어져요. 예. 비정규직이 36%거든요.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 그 방식에 관한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